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할 말이 있어라고 입을 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한마디 뒤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두려움, 그 불안이 심장을 쥐어짜듯 조여옵니다. 혹시 그 말이 사실 다른 사람이 있어라는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무너지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었을 때, 그리고 그 상처 앞에서 가장 단단한 복수를 선택한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제 상담실에 찾아온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선아 씨. 50 후반의 단정한 외모에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외도를 고백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다네요. 자식들 키우는 동안도, 내가 밥상 차리던 그 아침에도 늘 그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다 용서해달라고요. 그녀는 그 순간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과 모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마음 한켠에서 이제 이 사람은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의 잘못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김선아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다 단 한마디만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 없는 인생을 살아볼게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다음 날부터 그녀는 정말로 남편을 배제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식사도 각자, 말도 거의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불편해하며 말을 걸어도 그녀는 미소만 지으며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거든요. 남편이 용서해달라 사정해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 끝났어요. 그를 벌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없애버린 거죠. 이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무엇보다 무서운 복수였던 겁니다. 무시도 아니고 모욕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완벽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꼭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지워내고 다시는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좌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복수입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싸움이 없는 승리이다. 이번에는 이 단단한 침묵의 복수가 어떻게 남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그 이후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선아 씨의 그 한마디는 남편의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없는 인생을 살아볼게요. 남편은 처음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결국 또 나를 용서해 주겠지. 늘 그래왔으니까.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아 씨는 남편이 깨어나기 전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카페에 들러 책을 읽고 오랜만에 미용실에도 들렀습니다. 늘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던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볼 수도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본 건 결혼 후 처음이었거든요. 그 변화는 빠르게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늘 기다리던 아내의 밥상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었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벌써 친구들이랑 먹었어. 남편은 처음에는 불편함 정도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그녀의 웃음이 밝아질수록 남편의 속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바쁘네. 집에 좀 있어주면 안 돼?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그녀가 집안에만 있으니 자신은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며 외도를 했건만 이제 아내가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자 오히려 남편이 견디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꾸 전화를 했어요.
오늘 어디 갔어? 누구랑 있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예전엔 내가 그랬는데, 이젠 그 사람이 불안해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수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를 집착하게 만들 필요조차 없습니다. 내가 자유로워질 때 상대는 자연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결국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후회돼. 미안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없을까? 하지만 김선아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나한텐 예전이 없어. 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 없이도 잘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공포를 느낍니다. 김선아 씨는 그렇게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며 가장 무거운 복수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스스로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김선아 씨가 완전히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났는지, 그리고 남편의 내면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선아 씨의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하루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정을 먼저 세우고 새로운 취미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라도 바빴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날까봐 요가도 배우고 수채화도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작은 봉사활동도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정말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남편은 아내의 이런 변화를 불편해하면서도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 없이도 잘 웃고 어디에 가서든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귀가했습니다.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더니 아내가 혼자 수채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쳐놨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밝게 살 수 있냐? 그녀는 붓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내가 나를 놓치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말에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서야 그는 아내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홀로 버텨왔는지 비로소 조금은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수란 꼭 상대를 파괴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안에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김선아 씨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지만 남편은 매일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과오와 마주하며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점점 외출을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일찍 귀가했고 아내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해하며 자꾸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 요즘 누구 만나? 혹시 나 말고 좋은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내의 자유로움이 남편을 위축시켰고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든 것입니다. 이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불안해해요. 이걸 바라던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은 상대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비난을 퍼부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한 무관심과 평온한 단절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 찾아옵니다. 중국 송나라의 학자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이다. 이번에는 이 과정을 통해 김선아 씨가 어떻게 진정한 자기 회복을 완성하고 노년의 행복을 새롭게 맞이했는지, 그리고 남편은 그 안에서 어떤 변화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이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도 김선아 씨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을 의식하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지켜보던 이웃들은 예전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참 부지런하세요. 아침마다 꼭 산책 나오시고요.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운이 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좀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변화는 단지 외적인 일상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어떠한 말도 그녀의 중심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밤마다 술에 기대어 조용히 말을 걸어오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후회할 줄 몰랐어. 그땐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혹시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김선아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시절에 나는 나를 잃고 살았어. 이제는 내 삶이 더 소중해. 이 상태가 나에게 더 행복해. 남편은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손끝이 움찔거리다 이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후회와 절망,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정점입니다. 상대를 모욕하지 않고 울부짖지도 않았지만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김선아 씨는 말했습니다. 이젠 그 사람이 불쌍하기까지 해요. 나를 그렇게까지 아프게 만들었지만 결국 가장 큰 고통은 스스로를 배신한 그 사람 자신이니까요. 나는 더 이상 원망도 없어요. 그냥 내 삶이 너무 좋아요. 그게 제일 큰 복수인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군가의 용서를 바랄 필요도, 누군가의 관심을 기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 인생이었고 가장 단단한 복수였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유롭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김선아 씨가 어떻게 노년의 진정한 행복과 존엄을 완성했는지, 그리고 그 복수가 어떤 잔잔한 울림으로 남편에게 남았는지를 이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김선아 씨는 남편과 한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 있지만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그녀는 조용히 산책을 나갔고 점심에는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저녁엔 서점에 들러 책을 읽고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으며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잔주름 사이사이로 행복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식사 시간에도 멍하니 밥만 뜨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밤에는 자주 술에 취해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예전처럼 내게 화도 못 내요. 내가 뭘 해도 누구를 만나도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에요. 말할 자격을 잃은 거죠. 자기 행동으로 스스로 입을 닫은 거니까요. 그녀의 말엔 승리감이 아닌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디며 오랜 시간을 혼자 울고 버텼던 그녀는 이제 드디어 진정한 자신을 회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행복할 수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없이 울지 않고 소리치지 않는 존엄의 복수입니다. 가장 큰 벌은 스스로 죄책감에 잠겨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더 이상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감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김선아 씨는 무엇보다 자신을 구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준 상처는 한때는 칼 같았어요. 매일 새살이 돋아도 다시 파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칼자국 위로 튼튼한 굳은 살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는 그 상처가 내 자랑이 됐어요.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요. 그녀는 이제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 놀고 노인 대학에서 신앙송 모임에도 참여하며 삶을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정한 복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선아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복수라는 단어는 종종 복잡한 감정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때마다 어떻게 되갚아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듯 진정한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조용히, 단단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무너진 자신을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복수입니다. 김선아 씨는 분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거나 남편을 사회적으로 파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삶을 다시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매일 스스로의 과오를 곱씹으며 고요한 죄책감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매일이 감사해요. 내가 나를 지켜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배신으로 혹은 오랜 세월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벌하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살리고 있는가? 진정한 복수는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완성됩니다. 상대가 아닌 여러분을 위한 삶, 그 삶을 시작하는 그날이 바로 복수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아무런 복수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자신의 삶을 훌륭히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방송을 통해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 묵은 분노가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한 걸음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사연이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이 채널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하루가 평온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응원하는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